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 2부는요, 간만에 정경심 교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아마, 어제도 재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재판에서 이제 약간 특이한 사항이 좀 나와가지고, 검찰이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라인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공지에 몰렸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출처는 여기 칸이라고 쓴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경향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은 아시다시피 진보 언론입니다. 그 2020년 7월 23일에 나왔고요. 보통 이제 그 문파분들이 또는 이제 조국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그 뭐 검찰이 뭐 이제 이상한 증거 갖고 나왔네, 뭐 어쩌네, 검찰이 계속 재판마다 발리고 있네, 뭐 이런 그 뭐랄까요, 일종의 그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그거하고 다른 어떤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재판 절차나 이런 데 좀 무지한 분들은 재판이라는 게 그냥 갖고 있는 증거 다 내놓고 그 다음에 판사가 선택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뭐 이런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재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모두 다 내놓으면 상대방도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권력층 비리, 예를 들어서 이제 몇몇 진보 언론이 편을 들어주고 있고 정치권도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재판일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증거 중에 어떤 거는 언제 내놓고 하는 거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판사한테 결정적인 어떤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심증, 저 피고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심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언제 내놓느냐는 재판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증거들을 내놓습니다. 특히 지금 정영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증거 조사에 완전 불응했고요. 재판 시작하기 전부터 증거 다 내놔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왜 그랬냐면, 증거들 다 확보하고 나면 이 변호사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닌 어떤 가짜 증인이나 가짜 증거를 만들어내는 생각이었겠죠. 보통 이제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경심 쪽 변호인들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뭐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실드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타임라인 공개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요번에 이제 녹음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검찰 강사 휴게실 PC 타임라인 공지에 몰린 정경심이라는 내용이고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범행 당일 강사 휴게실 PC의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아들 상장 직인 파일과 딸 표창장 직인 파일이 동일하다는 포렌식 결과도 공개했다. 그러니까 그 딸 상장하고 아들 상장하고 직인이 똑같은 게 찍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각도나 흠집까지도 똑같다. 이거는 각각 같은 도장으로 다른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 그 파일을 잘라서 그대로 옮겨 붙인 거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재판 직전 추가 증거를 내서 피고인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근데 이건 이제 변호인 측에서 당황해서 이러시는 거고, 원래 전략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재판이 무슨 짜고 치는 연극도 아니고, 당연히 유리한 증거는 나중에 내놓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 재판장 심정엽 심리로 23일 열린 정 교수의 23번째 공판에, 이거 오늘 열렸네요 보니까. 이게 좀 전에 나온 기사네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의 팀장급 수사관 이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씨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정 교수 소유의 PC 2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제시하며 이 씨에게 의미를 물었다. 이게 수사했던 수사관에게 의미를 물었다는 거죠. 이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정경심 교수 소유의 컴퓨터 2대, 데스크탑 컴퓨터 2대에 대해 가지고 그 조국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저게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건데 저게 정경심 교수랑 뭔 상관이냐고 막 오만 실드를 쳤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정경심 교수 개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컴퓨터 2대를 하나는 이제 자기 연구실에 갖다 놓고 쓰고 하나는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썼었는데, 원래 저게 이제 델인가 뭐 HP 회사인가 뭐 그거 겁니다. 원래 정경심 교수가 개인적으로 구매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쓰던 거였습니다. 집하고 연구실에서 각각 한 대씩. 근데
2010 몇 년도인가 그때 동양대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들의 컴퓨터를 다 바꿔주거든요. 새 걸로 삼성 컴퓨터로. 그래서 교수들이 자기 연구실에 삼성 컴퓨터가 하나씩 들어오니까 이제 강사 휴게실에 보통 강사 대기실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에 컴퓨터가 없으니 이제 자기 방에 있던 컴퓨터를 하나씩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이나 집에서 쓰던 걸 갖고 와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정경심 교수가 자기 개인 소유 컴퓨터를 기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경심 교수 개인이 쓰던 컴퓨터였던 겁니다. 범행에 사용됐던 것이죠. 집에서 쓰고 그 이전에 강사 휴게실에서 썼던 거죠. 강사 휴게실은 뭐냐면 보통 시간 강사들이 강의를 가게 되면 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의하기 전까지는 있을 데가 없어요. 시간 강사들은. 그래서 강사 대기실, 강사 연구실, 강사 휴게실 이런 명목으로 방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도 갖다 놓고 뭐 컴퓨터도 몇 대 갖다 놓는데 보통 이런 후진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컴퓨터가 여기 와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포맷 같은 건 당연히 안 했을 테고 뭐 내용 들어있는 것도 별로 없을 테고 어느 파일이 어디 있는지 정경심 교수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잘라 붙이고 위조만 했지 그 일일이 다 기억 못하니까. 하여튼 그 배경이 있다는 걸 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본문 내용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강사 휴게실 PC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사람이 정 교수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여부였다. 사실 이제 재판에서는 객관적으로 강사 휴게실 PC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정경심 개인 소유의 컴퓨터라고 해야 됩니다. 검찰 공소사실은 2013년 6월 정 교수가 서울 방배동 주거지에서 이 강사 휴게실의 PC를 이용해,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집에 이 컴퓨터가 가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행 시점으로 특정된 2013년 6월 16일에 이 PC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보통 그 컴퓨터의 사용 기록 내용,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시스템 파일인가 로그 파일인가 하여튼 뭐 그러는데 그 포렌식을 해서 이제 그 사용 기록 내용을 쭉 보면 이 해당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뭘 다운받았고 또 뭘 어떤 뭐 HWP 한글 파일 작업을 뭘 했는지가 기록이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확보해서 그 타임라인을 공개를 한 거죠. 검찰이 공개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 PC 사용자는 이날 오후 2시 23분에 직인 JPG라는 파일을 다운받고 2시 25분에 그러니까 2013년 6월 16일 2시 23분 2시 25분입니다. 인턴십 확인서 호텔 3이라고 되어 있는 인턴십 확인서 파일을 열람을 한다. 딸 조씨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에서 한영 외고 시절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다. 2시 57분에는 USB를 꽂아서 딸 조씨의 키스트 확인서를 열람했다. 한국과학기술 뭐신가 하여튼 거기인데 그 확인서를 열람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새끼들도 짠 거야. 제가 여기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선임연구원 뽑는다고 해가지고. 근데 안 됐습니다. 나쁜 새끼들. 하여튼 열람을 했다.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 53분에는 딸 조씨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했다. 오후 4시 9분에는 정 교수가 이날 오후 2시경 한 학부모와 인턴십 관련 이야기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 자동으로 연동돼 저장됐다. 그 말은 뭐냐? 이 작업을 이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2014년 6월 16일 날 오후 2시부터 이 4시 9분까지 앉아서 작업한 사람이 정경심 교수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이 사용자는 오후 2시 20분부터 표창장 위조에 돌입한다. 아들 조모씨의 상장은 총장님 직인 .png라는 파일명으로 내 그림 폴더에 저장된다. 이 png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게 중요한데요. 총장님 직인 .png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그 알캡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캡처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스캔을 뜨게 되면 스캔이 아니고 캡처를 뜨게 되면 요 특정 부분을 잘라 가지고 캡처를 뜰 수가 있는데 별도의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png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쓰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jpg로 저장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알캡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본 저장 설정 모드가 png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캡처했다는 1차 의심이 가능하고요. 총장님 직인 png라는 파일명으로 내 그림 폴더에 저장이 되고 사용자는 오후 4시 40분 이를 MS 워드 문서에 삽입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림을 갖다 붙이는 거죠. 검찰은 이 사용자가 정 교수 아들 조 씨의 표창장에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직인 이미지를 캡처해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추출한 다음 이를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파일은 오후 4시 58분에 조땡 표창장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이 됩니다. 조민 표창장이겠죠. 조국 딸. 그러니까 이날 정영심이 카카오톡을 PC 버전으로 여기서 대화까지 했으니까 이 사용자는 정영심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그 위치가 방배동 집이었다. 그건 뭐 당시 이제 통신에 주고받는 어떤 그 IP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카톡 대화를 했다면 아마 그 관련한 통신 프로토콜 내용 중에 그 관련 IP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검찰은 정 교수가 한글 문서에서 PDF로 삽입하기 기능을 이용해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연까지 했다. 한성민 검사가 표창장 최종본 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최성해 직인 부분을 클릭하니 직인 부분만 직사각형 형태의 블록으로 표시됐다. 안 검사는 직인 부분을 클릭하니까 정확히 잡힌다. PDF라 그렇다. 라고 했다. 검찰은 아들 상장 직인 이미지와 딸 표창장 직인 이미지도 이미지의 픽셀 크기도 1072-317로 동일하다고 했다. 이러니까 이제 정 교수 측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가 공판 3일 전에 제출돼서 피고인 방어권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피고인 생각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이날 20일 검찰은 강사유기실 PC에 대한 추가 분석 보고서 9건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반대신문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오늘 9월에 반대신문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단 9월까지 연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궁색하게 궁리를 해보겠죠. 몇 시 몇 분에 어쨌는지 저쨌는지.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정 교수 측은 보고서 내용이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의견도 섞여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기존 포렌식 보고서에 오류가 지적되자 계속 번복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며 일단 기소를 한 뒤 증거를 수집하면서 모순점이 나타나면 다시 수정하면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공소시효 거의 다 돼가지고 잡혔으니까. 이거는 위법이 아닙니다. 할만해서 하는 건데, 아니 공소시효 끝난 저기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도 공소시효도 끝났는데 공소권도 없는데 불러다가 이런저런 조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히 정 교수 측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영장도 없이 임의로 가져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사실이다. 증거 내용이 사실이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지원 변호사는 검찰이 온갖 것에 해집고 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했다며 오늘 증인신문을 보며 검찰이 며칠 전까지도 이 강사 휴게실 PC를 보면서 증거를 수집했다고 반발했다. 당연히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변호라고 하고 앉았으니까 제가 변호사 바꾸라고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얘들 되게 멍청해요 지금. 사실 뭐 멍청하다기보다는 너무나도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너무나도 이 죄상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구실 말고는 따로 변호할 전략을 세울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만약에 정영심 교수의 변호사라 한다면 저는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 미쳤다. 지금 정 교수가 미쳤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감옥은 안 갈 수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낫죠. 미쳤고 치매고 기억이 안 난다. 두 눈 다 안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두 눈에 다 안대하고 오고 막 이러면 되죠. 애초에 정 교수 측은 기존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토대로 범행 시점인 2013년 6월 16일에 방배동 자택이 아닌 학교에서 PC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주장을 펼치려 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오류를 지적하려 했지만 검찰이 추가 보고서를 내면서 다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포렌식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PC를 학교에서 이제 작업을 했다라고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포렌식 보고서에 쓰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영심 교수 변호인 측도
그때는 학교 없었는데요. 이 2014년 6월 16일에 서울에 방배동 자택이 있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변호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그 재판 3일 전에 이 보고서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방배동 자택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쪽에서는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검찰이 알고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증거를 줄 때 지금 확실히 위치가 학교인 걸로 추정이 된다는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변호사한테 던져주고, 왜냐면 실제로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던 거 알고 있었으면서, 그 다음에 쟤들이 그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방배동 자택에서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진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가지고 얘들의 변호 전략을 뭉개버리는 거죠. 지금 이 양반 정 교수 측은 자기들이 2013년 6월 16일에 서울에 있었다는 증거를 잔뜩 찾아놨을 겁니다. 그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본인이 서울에서 이 작업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이 표현입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강사교실 PC에서 발견된 경력증명서 상훈.pdf라는 파일을 공개했는데, 처음 작성된 이 파일에는 정 교수가 1985년부터 3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추후 수정된 파일을 함께 제시하며 경력 기간이 3년 5개월에서 8년 5개월로 변경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경력증명서에도 정 교수가 회사 대표 인감 부분을 오려내서 붙여넣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정 교수 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 본인의 경력도 위조를 했다는 게 되니까 그걸로 기소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도록 만드는 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기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한 이력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본인의 경력 증명서도 이렇게 위조를 해왔다. 그러니까 이 정경심이라는 양반은 조국도 마찬가지고 뭔가 서류 위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판사가 보기에는 야, 얘 완전 상습범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증거를 추가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은 법에 무지한 인간들을, 법에 무지한 어떤 범죄자들을 참교육하는 걸로 검찰이 지금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모르고 어디 밖에서 무슨 고양이 뉴스인가 그 새끼는 보니까 아침에 빵 먹고 맨날 재판 가가지고 정경심 교수님이 변호사 주장만 듣고 검찰이 지금 공지에 몰렸다 이딴 소리 하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재판 결과는 유죄 땅땅땅으로 나올 건데 뭐하러 무죄 나올 걸 기대하고 앉았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무죄예요, 무죄는.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재판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 핵심, 정경심 위조한 거 시간대별로 다 틀렸다. 그 다음에 정경심은 본인의 경력증명서도 3년 5개월에서 8년 5개월로 변경했다. 어디 경력직 서류를 내서 취업하고 싶었나 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범죄자 새끼들이 소위 권력층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지식인 있네, 안가주망을 하네, 이런 거 자체가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경심 개인의 어떤 이 집구석 자체가 위조에 특화된 집구석이라는 겁니다. 조국도 보시면 나이 속인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경력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 바꾸고 다니잖아요. 사실 그런 경력, 진짜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경력을 이렇게 위조해서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게 하고 겉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책 쓸 때마다 뒤에 경력 붙여놓고, 그런 사기꾼들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음먹고 경력을 이런 식으로 부풀리기 시작하면요, 저도 경력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저 사실은 행정고시 출제위원도 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2001년도 제 석사 2기 때 그 행정고시 출제하는데 그 문제 검토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가서, 이거 물론 다 같이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콘도 이런 데 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갇혀 있는데,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국정원에서 이렇게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고시 문제, 이게 행정고시 문제 출제하는 겁니다. 그걸 한 2년, 3년인가 2년인가 했는데, 그때 이화여대 이제 남궁 뭐시기냐, 하여튼 정유라 때문에 감옥 가신 분, 그분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 뭐냐면 이제 물론 저만 갔던 게 아니고 그때 대학원생들 많이 왔습니다. 지금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도 와서 이제 문제 검토위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는 교수님들이 하고 검토위원은 이 문제가 오류가 있는지 정답이 두 개가 아닐지 저희 말해서 이제 시험 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재검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에 10만 원씩 받고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저기 출제위원입니다. 행정고시 이렇게 이력서에 쓸 수 있죠. 쓰려면. 그다음 전 그런 이력 안 씁니다. 왜냐면 검토위원이었지 출제위원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 본인이 출제위원회 한 식으로 부풀려가지고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민주평통 상임위원 했거든요. 그 물뚱님이 하셨던 대통령 축소의 민주평통 상임위원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위원장 임명장 받았고요. 거기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이제 대통령 직인 찍혀 있는 임명장을 받고 신분증도 받았습니다. 그게 2004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랬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물론 이제 그때도 저 이제 박사과정이었는데 원래는 대학원에 박사과정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상임위원이 아니고 민주평통 그 대의원. 근데 그게 왜 됐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민주평통에 너무 꼰대들만 와 있다. 나이 많은. 앞으로는 많은 전문 인력들을 민주평통으로 좀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일회성으로 그 문호를 좀 넓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뚱님도 그때 들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 경력도 제 이력서에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임명만 받고 한 2번 회의 갔나 그게 다인데요. 그걸 어떻게 이력서에 적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대통령 직속 이걸 블록체로 강조해가지고 이력서에 자기가 마치 거분인 것처럼 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경심 교수나 조국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악질적이죠. 경력을 위조하기까지 했으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정경심 관련 재판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